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지난 7월 8일 일본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선거 유세 중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겁니다.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일본에서 총리까지 지낸 유명 정치가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겐 큰 충격인데요. 워낙에 거물이라 일본 정치에서 아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요. 아베가 총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에서 제일 한국인의 범행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근데 범인은 야마가미 테츠야라는 41세의 일본인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범인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국 위안화가 입금되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일단 한국과 중국을 의심하는 일본의 고질병이죠. 처음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았다는 뉴스가 나왔을 땐 권총 2발을 쐈는데 그게 왼쪽 가슴과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범인이 야쿠자 관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권총을 갖고 있고 그걸 잘 다루는 집단이 사실 야쿠자밖에 없고 법으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지만 소련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토카레프 권총이 그들 손에 들어갔고 세력 다툼에서 총격전이 자주 벌어졌죠. 그런데 중간에 뉴스 보도가 바뀌었어요. 범인이 사용한 총기가 권총이 아니라 산탄총이라고. 아니 어떻게 권총과 산탄총을 구분 못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체포하는 영상을 보니 범인이 들고 있던 건 제대로 된 총이 아니죠. 쇠파이프 2개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테이프로 칭칭 감은 게 사제 산탄총이었죠. 길이가 40cm라 소총이라 보기엔 짧아서 권총이라 오해한 거예요. 범인은 해상자위대 출신으로 야쿠자는 아니지만 총기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파는 부품들을 사서 사제로 총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기 어머니가 신흥 종교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는데 아베가 그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죽였다. 좀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신흥 종교가 훨씬 많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종교단체와 되도록이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특정 종교 단체와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찰이나 언론은 철저하게 이 종교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미 정계와 깊은 관계를 가진 단체라 함부로 이름을 얘기 못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주간지는 이 종교단체가 통일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통일교가 1968년 국제승공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 보수파 정치가들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아베 역시 예전에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은 입을 다무는 대신 계열사 주간지 같은 곳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일본 언론에서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고단샤라는 상당히 큰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겐다이 비즈니스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걸 일본 사람들은 나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이죠. 이번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은 지난번에 다뤘던 1차 대전의 시발점 사라예보 사건과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베가 나라현에 가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다가 총을 맞았는데 원래는 나라현이 아니라 나가노현에서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나가노의 자민당 후보가 불륜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유세를 취소하고 곧바로 일정을 바꾼 곳이 바로 나라현이었죠. 게다가 범인은 바로 나라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정만 바뀌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인이 아베 전 총리를 폭탄으로 죽이려다 생각을 바꿔서 총으로 죽였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총을 만들었다 라고 진술하는 걸 보면 일찍부터 아베 전 총리를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게 필생의 과업이었던 정치가죠.
그래서 지금의 평화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잖아도 지금의 야당이 워낙 약체라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던 참인데 아베의 죽음으로 보수층이 이번 선거에서 엄청나게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까지 생각하면 선거 구도는 자민당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정치 전체를 놓고 보면 아베의 죽음으로 일본 정치판에 큰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중우파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총리가 들어선 이후부터 극우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아베는 이 극우파 정치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죠. 일본 정치는 파벌에 의해 좌우되는데 현재 가장 큰 파벌이 아베가 이끄는 아베파죠. 아베파에서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가장 높았고 다른 파벌에서도 총리를 내기 위해선 아베파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단임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예요. 근데 임기의 횟수나 연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베는 앞서 2번이나 총리를 한 적이 있고 일본 역사상 가장 긴 8년 8개월의 재임 기록도 갖고 있죠. 대부분 전임 총리는 총리직을 물러난 후에 자기 파벌에서 막후 세력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아베는 대중적인 인기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총리를 2번이나 하고 물러났지만 지금 자민당 정권의 인기가 시들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등판해서 총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아베파에는 아베의 후계자가 없어요. 오로지 아베에 의한, 아베를 위한 파벌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사망했다는 건 아베파의 힘이 단번에 빠지면서 다른 파벌들의 힘이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도 고우치카이 혹은 기시다파라고 불리는 파벌에 속해 있는데 아베파가 뒤를 봐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정책을 세울 때 아베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기시다 총리 역시 경제정책 면에서는 아베노믹스라는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외교정책 역시 아베가 만들어 놓은 큰 틀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베가 죽고 아베파가 와해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안부 문제도 있고 징용배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 아베와 아베파 의원들이 여전히 옛날 생각만으로 일본을 과대평가하고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나 참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 대한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베의 사망으로 이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7월 8일에 일어난 아베 총리 총격 사망 사건과 7월 10일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짧게나마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난 건가요? 아니겠죠. 너무 더운데 뭐 어쩌겠어요. 즐겨야지. 이제 휴가철인데 어디들 놀러 가시나요? 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다들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잊지 마시고요. 안녕.